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군정방송 김예은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기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연구회의 과제교육이 열렸습니다. 어떤 시간이 마련됐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차서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고운 빛깔의 복분자주가 눈길을 유혹합니다. 횡성에서 수확한 복분자로 지난 여름 미리 담가둔 복분자주인데요. 회원들이 직접 담근 복분자주는 5개월여 숙성 과정을 거쳐 예쁜 와인병으로 옮겨집니다. 11월 25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연구회의 과제교육이 열렸는데요. 발효연구회 회원은 현재 18명. 전통 발효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에는 어떻게 접목시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온 활동도 다양한데요. 전통주 빚기, 식초 만들기, 장아찌 만들기 등 실습을 비롯해 각자 연구해온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도 하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복분자 와인 이제 만들기거든요. 이제 올 7월 8일 날 이게 담궜어요. 담아가지고 100일간 숙성시켜가지고 오늘 이제 병립하는 날이죠. 이게 이제 횡성에서 복분자가 유명한 고장이니까 복분자 와인 만들어 보려고 우리 연구회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횡성에 고향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뭐 들려서 이 전통주 그 옥수수술 같은 게 추억의 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담아서 횡성에 오시는 분들 찾아주신 분들한테 추억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고 가시고 시음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품목별로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기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선 이를 바탕으로 발효연구회 외에도 토마토, 사과, 양봉, 이비즈니스 등 32개의 농업인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효연구회 그 운영 목표는요, 지금 이제 농업 분야에도 단지 작목 재배뿐만이 아니라 재배를 통해서 나온 농산물을 갖고 가공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구회는 이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소득을 더 높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 상품화해서 실질적으로 횡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횡성군에 특화된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농가 소득도 높이고 그다음에 횡성군의 또 명성도 높이고 이러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HSTV 차서윤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횡성군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인사이드입니다. 횡성군 의회가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제297회 2차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횡성군 의회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21일간 제297회 2차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조례안 21건, 2021년도 당초 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이 처리됩니다. 일정별로는 25일부터 30일까지 조례안을 처리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정례회는 마무리됩니다.
횡성군이 2021년도 당초 예산을 4,93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횡성군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등 총 규모 4,933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20일 횡성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가 4,465억 원, 특별 회계 468억 원이며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사업 확대, 상수도 확장 사업, 소각시설 설치 사업,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안은 횡성군 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첫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된 횡성군이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5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횡성군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상황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추진 상황 보고회에는 아동 친화 도시 업무 추진단과 횡성군 아동권리 옹호관,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와 아동 친화 도시 발전 방안, 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8년 4월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올해 2월 18일 도내에선 처음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 참여위원회 발대시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나아가 가족 친화적인 횡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1월 25일 횡성군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통신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4주 후 자동 삭제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횡성군청과 보건소,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16곳에 적용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수기 명부 작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QR코드의 단점 역시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전산 처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모두 안심하고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민과 업무 관계자들에게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발하는 제2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1월 26일 원주에서 제2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강원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9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횡성군 소재 기업체 2곳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내 더욱 눈길을 모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서울 F&B는 2005년 설립 이래 매년 꾸준히 성장하며 국내 대표 유가공 음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직원 복지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상에 선정된 주식회사 유유헬스케어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유유제약의 자회사로 탄탄한 기술력과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수상한 기업들은 고용환경 개선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기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횡성군이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횡성군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어르신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2021년 총 사업 규모는 올해보다 300명 증가한 2,994명으로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횡성군 지회 등 4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공익형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 부처나 지자체 추진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기존 참여자는 수행기관에서 직접 개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규 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12월 18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 사업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자 선발은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발 결과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땔감 지원 사업,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1월 24일 청정환경사업소 임목저장소에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횡성군의 대표적인 겨울철 나눔 행사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한 30가구에 가구당 3톤, 총 90톤의 땔감이 공급됐습니다. 횡성군은 산림사업장에서 나온 벌채 임산물을 수집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용 땔감으로 공급하는 한편 산림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된 강원형 일자리 지정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11월 26일 우천면에서 강원형 일자리 지정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0일 강원형 일자리 사업인 횡성 전기차가 정부의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된 데 따라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모델 완성을 기원하는 상생발전 협력 퍼포먼스도 함께 열렸습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해결을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11월 27일 횡성군청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공무원과 만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보유량 급감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헌혈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횡성군은 2020년 3차에 걸친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2021학년도 상반기 횡성 인재육성관 선발시험이 치러집니다.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문을 연 횡성 인재 육성관은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시험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시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2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분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의 접수 기간은 12월 7일까지로 자세한 문의는 횡성 인재육성관 행정실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송년회나 각종 모임으로 떠들썩한 시기였겠지만 올해는 연말 풍경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쉬움은 남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연말연시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